그니까 엑스트라서 숙제. 자, 선생님, 네. 근데 왜 이렇게 통일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전부 다 배가 나와 있어요?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옛날 옛적에 전설 속의 여덟 임금, 삼화, 어제. 오제. 자, 오제의 첫 번째 임금님이 황제였죠? 전후, 그렇죠. 황하에서. 제국, 요, 순. 얘들아, 요 임금이 순 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줬죠? 그리고 순 임금은 또 누구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줬어요? 우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줬죠? 선양. 그렇죠. 이걸 선양이라고 하죠. 자, 우임금도 이제 뛰어난 신하한테 임금 자리를 주려고 그랬는데 그 신하 그 뭐야 우는 결국은 그 신하한테 임금 자리를 주지 않고 자기 아들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줬죠. 이걸 세습이라고 한다 그랬죠. 우가 다스렸던 땅 이름이 하나라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나라? 하나라. 하나라는 역사적으로 입증이 아직 안 됐죠. 자, 하나라 망하고 나서 들어선 나라가 상. 상나라죠. 그렇죠. 자, 상나라는 갑골 문자로 이 상나라가 있었다는 게 확실하게 입증이 됐죠. 상나라 마지막 수도가 일. 은이라는 동네였기 때문에 상나라라고 안 하고 은나라라고 하기도 하죠. 자, 상나라 마지막 폭군이 주왕이었죠. 주왕이 달기라는 여자 데리고 주지웅님 술로 술로 연못을 채우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주왕이 몰락을 하고 주나라가 세워졌죠. 주나라는 전국을 어떻게 다스렸어요? 왕이 나머지 지역을 자, 제후를 임명해서 다스리겠죠. 이거를 무슨 아니, 봉 맞구나, 봉건제. 네. 자, 주나라가 20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네. 그 포사. 맞아요, 맞아요. 주나라 빨리 와. 유왕이라는 왕이 정치를 잘 못했는데 포사라는 여자를 또 좋아했죠. 뒷단 띄고 공수대 껐다 껐다 하고 맞아요, 맞아요. 결국 워낙에 침략세 공수대 켰는데 안 믿어가거든. 결국 견융의 침략으로 주나라가 수도를 그래요. 동쪽으로 옮기게 되죠. 이 시기를 동주라고도 하지만 동주라고 잘 안 부르고 뭐라고 더 많이 불러요?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죠? 자, 춘추 전국시대 때는 이제 봉건제가 아니라 군현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전국에 군과 현을 설치해가지고 여기를 관리를 보내가지고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자, 춘추 전국시대에 혼란한 500년을 통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진. 진나라죠? 그죠? 진시황. 그죠? 이걸 통일한 사람이 이 사람이죠. 뚱뚱한 사람. 누구? 진시황. 진시 황제. 아빠가 뚱뚱해. 황제, 황제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해가지고 무슨 황제? 진시황제. 시황제. 그죠? 진시 황제. 9년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죠. 전국에 36개 군현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관리를 보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통일했어. 그죠? 도량령하고 화폐하고 전도통이라고 진짜. 그 무게, 길이, 부피 재는 단위도 통일하고 문자도 다 통일을 했죠. 이거 왜 이렇게 다 통일한 거예요? 왜요? 네. 문제가 있어. 어? 그 호환성이 떨어져서. 맞아요. 결국 잘 다스리려고 한 거죠. 어. 여기저기 글자 다르고 문자 다르고 돈 쓰는 거 다르고 이러면 다 불편하잖아요. 이거 다 맞춘 거죠. 그리고 저 진나라는 수도가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나요? 낙양. 이게 무슨 강이에요? 이거. 이거 무슨 강이에요? 황허죠. 황하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이 지류가 위수라는 강이었죠. 위수 북쪽에 있었던 이 도시, 중국어로 신양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하면 이거 뭐예요? 함양. 함양이죠, 함양. 진나라 수도 어디였다고요? 함양. 요 함양 근처에 진시 황제가 화려한 궁궐 짓죠. 아방이라는 지역에. 무슨 궁? 아방궁. 그리고 진시 황제가
함양 근처에 여산이란 곳에 자기 무덤을 만들죠. 무슨 릉? 요산릉? 여산릉. 네. 박사님, 네. 근데 저 요산릉 규모가 몇 평 정도예요? 이게 강남구 면적 정도 돼요. 아니, 그건 피라미드보다 넘는데? 그쵸. 엄청 크죠? 이게 원래 밝혀지지 않다가 1970년대 농부가 농사 짓다가 깡 소리 나가지고 열어봤더니 이게 진시황제 무덤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한 거지? 이게 거의, 이게 뭐 지금 디즈니랜드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개념이니까, 예. 어마어마한 사이즈였어요. 정말 웃기겠어. 그걸 발굴해 내려갔더니 여기에 그 사람 모습을 한 인형들이 많이 묻혀 있었죠. 자, 진짜 진실랑 못 찾게 하는 거예요? 병마용이었죠. 네. 이게 지금도 발굴하고 있어요. 발굴을 4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껴고 강남구예요? 그죠? 네. 전화버스에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지? 그 동네 지구 안에는 그냥 진실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아도 여기 네, 맞아요. 이거 좋은 지적인데 이 중국 역대 임금들은 자기 즉위와 동시에 자기 죽어서 묻힐 릉을 만들어요.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뭐 불사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그래도 자기가 언젠가 죽을 거는 다 알았다.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기 죽어가지고 이제 묻혀서 영생하거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죽어서 살 이제 뭐 지하 공간이나 지하 세계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함양으로 들어가는 입구. 여기 관문이 하나 있어요. 이 관문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건 이제 중국어로 읽은 거고, 이거를 우리말로 쓰면은 무슨 관? 함곡관. 네. 그리고 이게 동문이고, 남문은 무관. 뭐라고요? 무관. 서문은 산관. 대산관이라고도 불러요. 삼국지 읽어본 사람들은 혹시 진창이라고 들어봤어요? 학소가 많았던 진창? 진짜는 네. 그 진창, 요 산관을 넘으면 진창이 있어요. 진짜는 자, 그리고 신양의 북문은 소관.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개의 관문 안쪽에, 함국관을 포함해서 네 개의 관문 안쪽에 이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관중이라고 불렀죠? 그때 정말 대박인가? 자, 이 관중을 차지하는 자가 중국을 차지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진나라가 이 중국을 통일해서 잘 다스렸는데, 자, 이 진시황제가 중국 여러 지역들을 팽창해가지고 다스리는데, 자, 당시에 요 지역을 공격해 들어가죠. 여기는 지금은 베트남이라고 불리죠. 당시에 여기 진시황제가 파견한 장군이 조타라는 장군이었어요. 자, 이 조타가 이 베트남 지역에서 나라를 세워요. 그 나라가 남월이란 나라죠. 남월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월남이 되죠. 월남을 영어로 하면은 그게 비엔남, 베트남이에요. 이 조타는 진시황제가 죽은 다음에 진나라에서 여기 남원에서 진나라로 가는 길을 끊어버리고 여기서 자기 나라를 세운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불렀어요? 황제라고 불렀다고. 그리고 여기 지금 한반도 북부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죠?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조선은 14세기에도 있었고 기원전 이후 3세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을 옛 고자 써가지고 무슨 조선이라고 해요? 고조선이라고 하죠. 고조선을 여기서 접수했던 임금은 위만이라는 사람이었죠. 위만이 고조선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았죠. 그래서 이 조선을 그냥 위만조선이라고도 부르죠. 자, 진시황제가 너무 가혹하게 통치하다가 결국은 그 진시황제 살아있을 땐 괜찮았는데 진시황제가 6번 돌다가 어떻게 돼요? 그 사구라는 곳에서 죽죠. 진시황제 죽은 다음에 그 죽음을 사람들이 알려야 숨겨요? 숨기죠. 누가 숨겼어요? 이스라 종교 조고. 그 무능한 황제, 호해. 숨기죠. 그죠? 그 다음에 큰아들 부소랑 능력 있었던 장군 누구는 죽였어요?
몽염을 죽게 하죠. 오, 잘 기억하고 있네. 좋아요. 맞아. 유선을 바꿔치기 하죠. 누가 황제가 돼요, 그래서? 근데 호해가 정치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됐어요. 조고가 말을 가져다 놓고 사슴이라고 했죠. 그죠? 말을 가리켜가지고 사슴이라고 했는데 황제가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왜 저게 사슴이야? 저건 말인데? 근데 조고가 계속 뭐라고 고집 부렸어요. 사슴이라고 고집 부렸죠. 자, 이때 조고 편에 서서 사슴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살았는데 황제 편에 서서 말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조고가 죽여버렸죠. 날 자, 진시 황제는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묻었죠. 네 글자로 뭐라고? 흉노를 막기 위해서 뭘 쌓았어요? 생성. 만리장성을 쌓았죠. 꼴루가 이거 경험하고 쓰고 있다는데. 진시 황제가 죽고 나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어요. 진승 그거면 난 오광의 난. 이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왕, 후. 왕은 왕이고 후는 누구예요? 지. 제후죠, 제후. 장은 뭐예요? 장. 장은 누구예요? 장. 장군이죠, 장군. 상은 뭐예요? 상. 상. 재상. 2급 이상 고급 공무원들을 재상이라고 하죠. 왕후 장상의 맞아요. 오,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왕이나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승 오광이 세웠던 나라 이름 혹시 기억해요? 제일 진나라에 대해서 반감이 컸던 나라. 장초라고 해서 나라 이름을 세웠다 그랬죠? 웅대한 초나라. 근데 진승 오광의 나라는 얼마 안 가서 진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초나라의 누구? 항, 우. 한나라의 누구? 이강. 5년간의 전쟁을 벌여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소환지. 초안 전쟁이고 요걸 소설로 한 게 초안지. 아빠가 소환지 쓰는. 지가 원래 이렇게 많았나요? 자, 유방이 결국 천하를 통일하죠? 자, 우리 유방을 이제 유방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한나라 원래 태조인데 태조라고 안 부르고 도조. 고조라고 부르죠. 누구를 이유가? 고조는 성이 다른 제후들, 한신, 뭐 팽월, 진희 이런 제후들을 다 유씨성을 가진 제후들로 바꾸죠. 그죠? 아이씨. 이성 제후들을 뭘로 바꿔요? 동성 제후로 바꾸죠. 이때부터 고조가 원칙을 세웠다 그랬죠? 유씨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다. 이제 태워야지. 그죠? 그리고 자, 고조는 수도를 새로 건설하는데 네네네네. 맞아요. 근데 요 당시 때 이제 그 유방의 그 친척들이나 그 근처에 있는 가족들만 황제나 왕이 돼요. 그냥 지들끼리 회현 출신. 네. 자, 그리고 고조가 했던 것 중에서 수도를 어디로 정해요, 고조가? 한나라 수도 어디였어요? 상한? 장안 아니죠, 장안. 그렇죠. 장량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조는 원래 수도를 어디로 정하려고 그랬죠? 낙양으로 정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 누구였던 장량이. 그죠? 자, 낙양은 한국관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서 누가 쳐들어오면 수비하기가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수비하기 좋을 신도시를 만들자고 하는데 함양은 이미 불탔죠. 그래서 위수 북쪽이 아니라 위수 남쪽에 있으면서 관중 안에 있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이 도시가 장안이에요, 장안. 한나라 수도 어디라고요? 장안. 그 다음에 고조는 수도 장안 지역, 장안과 그 주변은 동과 현을 설치해서 관리들을 보내서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유시성을 가진 제후들을 임명해가지고 제후로서 다스리겠죠. 자, 이런 시스템을 현재. 군국제라고 부르죠. 수도 주변은 군현제, 나머지 지역은 제후들을 보내서 나라로 다스리게 하는 거. 근데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 나머지 제후들을 제압할 힘이 유방한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성이 다른 제후들을 유씨성을 가진 제후들로 바꾸는 작업까지만 하고 유방이 죽은 거예요. 자, 결국은 근데 같은 성씨고 같은 피가 흐른다 그래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그리고 훗날 유방이 죽고 나서 몇 대 지나고 나서 다른 유씨성을 가진 제후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유방을 치죠. 그러니까 수도 장안을 치죠. 이게 5초 7국의 난이었죠. 그쵸? 그 바둑판 던져가지고 오왕 유비의 아들이 막 죽고 이러잖아요. 기억나요? 자, 유방이 진시황제가 못했던 것 중에서 또 하나 하려고 했던 거. 흉노를 제압하려고 들었죠. 근데 흉노를 제압을 했어요, 못했어요, 유방이? 이걸 역광광이라고 하나? 역으로 당했죠, 유방이. 유방이 누구한테 당했어요? 흉노의 선우. 흉노의 묵툭선우 기억나요? 아, 이 묵툭선우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쏘려고 했을 때 몇 명 안 쏘고. 자, 피리 소리 나는 화살 쏴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그거 맞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쏴 죽였죠. 불리한 그죠? 지금 서윤이가 얘기를 잘했는데 묵특은 뭐 한 거죠? 효자. 효한 거죠. 자, 이 효라는 개념은 어디서 중요시하는 개념이에요?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개념이죠. 자, 우리는 지금 중국, 한국,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유교 국가잖아요. 이게 다. 어른들 보면 뭐해요, 너희들? 인사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자리나 이런 거 있으면 먼저 어린애들이나 어른이 앉아요? 아니면은 약하고 아픈 사람들이 먼저 앉아요? 아니면 나이 든 사람들이 먼저 앉아요? 나이 든 사람들. 왜 완전 좀 우덜은 공경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을 보통 먼저 앉히라는 그런 분위기나 문화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앉히신 거고. 자, 이거는 유교 국가 다 그 풍속이랑 습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묵축선우는 자기 아버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뼈요. 배우려. 그쵸. 아버지를 죽이는 불효를 저지른 거죠. 불효 정도가 아니라 이건 폐륜이죠. 윤리를 저버린. 근데 얘네들은 이게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자, 얘네들은 그러니까 유교 문화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자리를 위협했던 아버지를 심지어는 아들이 죽이고 이 아들이 선우자를 차지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좋은 게 먹을 게 있다. 뭐 좋은 입을 게 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입고 먹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먼저 입고 먹어요. jes어니까. 그치? 자, 젊은 사람들이 전투가 일어나면 더 잘 싸울 수가 있죠. 그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전투 나가서 잘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흉노는 유교 문화권이 아니었다는 거. 근데 그거를 우리 기준에서 이해하려고 들고 이게 맞다, 틀리다, 착하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이게 생존 방식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묵직선우가 고조를 괴롭혔죠. 평성에서 고조가 포위돼가지고 묵직한테 이겼어요, 졌어요? 크게 졌죠. 그 다음부터 근데 이때 고조가 죽진 않고 살아나죠. 장량이 꾀를 부려가지고 선우의 연지한테 뇌물 공세를 바치잖아요. 그래서 연지가 묵직선우를 백애송사로 잘 설득을 해가지고 포위를 풀게 되죠. 근데 묵직선우가 그냥 돌아갔어요? 매년 막대한 금과 은과 비단 그리고 한나라에서 좋은 분이. 그쵸. 친. 선우가 바뀔 때마다 공주를 보내기로 하죠. 자,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불러요? 화치는 한나라가 흉노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열세에 처한 상황을 얘기하죠. 이게 한나라 무제 때까지 이어져요. 자, 유방이 죽어요. 죽기 전에 자, 유방의 뒤를 이을 만한 어떤 뛰어난 재상을 물어봤던 그 유방의 야심 많은 부인 누구였어요? 여태우였죠. 여태우는 자기 아들 유영을 황제로 올렸죠. 그 황제가 희제였죠.
자, 근데 유방이 평소에 예뻐했던 부인은 여화원가 아니라 척시 부인을 예뻐했죠. 특식들 인간 돼지. 돼지로 만들어가지고 인간 돼지를 집어넣어. 돼지로 만들었죠. 아, 누나를 뽑고 돼지를 집어넣고 그죠. 벙어리가 되는 약을 먹이고 불에 예, 귀를 지지고 팔다리를 잘라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돼지우리에다 던져놨잖아요. 이거를 누가 보기했어요? 자기 아들이었던 희재가 보기했죠. 희재 아들 아니에요? 척부인 아들은 짐독을 먹여서 죽였죠. 자, 희재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정치에 대한 그런 관심을 완전히 꺼버리게 되죠. 술 마시고 이제 정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금방 죽어요. 희재가 죽고 나서 자, 저 출처를 그래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출처를 모르는 애들을 데려다가 그냥 황제로 세워놓고 여태우가 황제 노릇을 했죠. 몇 년 동안? 5년? 그리고는 유방이 세워놨던 이 원칙을 깨버리죠. 여시성을 가진 제후들이 등장을 하죠. 자, 여태우가 죽고 나서 유방의 공신들, 고조의 공신들이 이걸 뒤집죠. 그리고 새로 세운 황제가 누구였어요? 한나라? 없었는데. 문제였죠. 자, 고조가 태조였다면 문제는 태종이었죠. 태종이란 묘가 붙은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왕 뒤를 잇는 그쵸. 계승한 사람들을 태종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문제는 23년 동안 정치를 잘했죠. 근데 그 문제가 이렇게 걱정했던 거는 지방에서 유시성을 가진 제후들이 점점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점점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특히 오나라가 말을 안 들었어요. 오나라는 소금이 풍부하고 구리가 풍부했죠. 만들기. 그죠. 소금으로 돈 많이 벌고 구리로 동전을 막 찍어냈다 그랬죠. 자, 문제가 요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한번 저거 혼내줘야겠다 싶었는데 그 오나라 왕이었던 유비 아들이 장안으로 왔어요. 근데 문제의 아들, 황태자였던 문제의 황태자랑 유비의 아들이 서로 바둑을 뒀죠. 자, 황태자가 물러달라 그랬는데 유비의 아들이 이거를 물러줬어요, 안 물러줬어요? 그래서 황태자가 화나서 바둑판을 어떻게 했죠? 던졌는데 유비의 아들이 그걸 맞고 그 자리에서 자, 오나라와 한나라의 관계가 몹시 안 좋아졌고 자, 문제가 죽고 나서 황태자가 즉위하는데 이 사람이 한나라의 경제죠. 경제가 나머지 제후들이 가진 땅을 이제 한나라 황실에서 가져간다는 명령을 내리니까 오나라랑 초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이게 무슨 난이었어요? 5초? 7국에 난 이거를 한나라가 가까스로 이기죠. 그리고 나서 경제가 죽고 즉위한 황제가 한나라 무쇠. 무제였죠. 무제는 세종이란 묘를 받았어요. 그쵸? 아주 잘했다는 거죠. 무제는 이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예요. 자, 먼저 무제가 했던 일, 하늘에게 제사 지내는 거, 태산에 올라가서 봉, 양보산에 올라가서 땅에게 제사 지내는 거, 선, 진시 황제가 했던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그런 위대한 제사를 지냈는데 이 봉선을 어떻게 하는지를 당시에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죠? 진시 황제가 이미 죽은 지가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진시 황제를 모셨던 진시 황제와 함께 봉선을 같이 지냈던 노인들을 찾아다니겠죠. 이때 이걸 찾아다녔던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던 사마담이란 사람과 사마담의 아들 누구? 좋죠. 자,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대월지의 힘을 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막 너머에 있는 대월지로 장건을 보냈죠. 자, 장건이 사막길을 통해서 대월지에 가다가 흉노에게 잡혔죠. 그랬다가 탈출해서 다시 대월지를 갔어요. 그죠? 자, 대월지 왕의 대답. 흉노를 같이 한나라랑 치겠다, OX? 자, 장건이 빈손으로 사막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또 잡혔죠. 자, 무려 17년 동안이나 흉노에 억류되어 있다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돼가지고 장안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래도 장건은 아무튼 임무를 완수했어요. 물론 대월지 왕의 그 협력을 끌어내지 못했겠지만 자, 이 왔다 갔다 한 길로
중국의 특산품 뭐가 거래됐어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이 비단길이라고 불리는 길이 이때 개척이 됐고, 이 길을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비단길이 개척이 됐고요. 아무튼 한나라는 위청, 곽거병 같은 명장을 통해 가지고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는 데까지 성공을 해요. 멸망을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켰죠. 네. 자, 한무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거에 그 조타가 세웠던 남월 여길 공격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를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9개 군을 만들고요. 그리고 당시 위만의 손자가 다스리고 있던 고조선을 또 공격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고조선도 멸망시켜 버렸죠. 그리고 여기다가 몇 개의 군을 설치했어요? 4군 중에서 고조선의 옛 수도였던 왕검성, 지금 북한의 수도 어디예요? 평양 지역에다가 가장 중요한 군을 하나 설치하는데 그 군이 무슨 군이었어요? 낙랑군을 설치했죠. 네. 당시 고조선은 1년 동안 우거왕을 중심으로 버티다가 결국은 망했죠. 그리고서는 한나라 사군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안 같은 한국 나라들이 등장하죠. 중국인들의 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여러 나라들이 등장한다. 자, 근데 한무제가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구했어요, 한무제가? 소금과 철, 그리고 그걸 상인들이 못 파게 한 다음에 나라에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 벌는 거. 지향이 좋아요. 소금과 철이랑 술을 나라에서 이제 모두 다 이제 구매해다가 나라에서 파는 거예요. 상인들이 거래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나라에서 모든 물건들을 취급해가지고 나라에서만 파는 거를 무슨 제도? 선생님. 네. 그러면은 가스로 지금 전매제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만약에 가스를 개인 사업자가 이제 취급해가지고 개인에게 유통시키거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 가스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업체가 공급해요? 가스 뭐 한국도시가스공사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물 같은 거 일반 사업자가 수도 같은 것들 공급할 수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있죠. 그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여기 전기, 이거 개인 업자가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전력이라고 들어봤어요? 한전이라고 부르죠. 한국전력에서 독점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을 일반인들이 써야 되는 전기랑 물이랑 가스인데 나라에서 막 올려쳐요? 올려서 막 이익 남겨 먹어요? 그러면은 당장 일반인들 전기 같은 거 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나라에서 손해를 봐가면서 항상 전기 가격이나 물 가격이나 가스 가격 올라가지 않게끔 조절을 해요. 네. 자, 그게 우리나라 기본적인 공기업 운영 정책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들이 항상 흑자예요, 적자예요? 항상 적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생님 봐봐.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보수 정권은 이런 것들 흑자로 최대한 전환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국민의힘이란 정당 들어봤어요? 네. 이런 쪽에서는 이제 적자였던 도시가스공사나 이런 공기업들 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 흑자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러면 흑자로 전환시켜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올리기. 그죠. 공기업들이 가스 가격이나 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지만 이익을 낼 수가 있죠. 그러면 서민들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들, 직원들 있으면은 막 직원들 많이 뽑아놓고 그 사람들 인건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요. 그쵸? 인건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죠? 예. 그래서 보수적인 정권이나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아니,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은 이렇게 공기업에 대해서 좀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진보 정권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런 민주당 정권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적자를 보더라도 물 가격, 가스 가격 이런 것들 어떻게 그대로 동결이나 유지. 예. 나중에 그건 얘기를 더 할게요. 자, 아무튼 한무제는 막대한 그 전쟁 비용을 감당하려고 소금이나 철이나 술을
나라에서 사고 파는 무슨 제도를 했다? 전매 제도를 시행했다. 근데 문제는 이 가격을 나라에서 적게 매겼을까요? 높게 때렸을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원망이 어떻게 됐을까요? 커졌겠죠? 그래서 이 한 무제 때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던 시절이에요. 한나라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태양처럼 빛나던 시절이면서, 자, 우리 저 태양빛이 이렇게 밝아지면은 그림자도 점점 어때요? 거기에 상대되는 그림자도. 점점 커지면서 그림자도 더 새까매지고 어두워지죠. 자, 그래서 점점 민심을 다운이라고 써야겠네. 죄송합니다. 점점 민심은 추락하는 모습이 보였다. 흉노와의 전쟁에서 이릉이란 장군이 활약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5천 명 데리고 흉노 3만 군대랑 싸우다가 어떻게 했죠? 항복을 했죠. 자, 근데 사마천이 이릉을 변호했죠. 이릉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무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보고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사마천한테 형벌을 내리죠. 어떤 형벌을 내렸어요? 자, 궁형을 내렸죠. 자, 이렇게 해서 사마천이 성기가 잘렸죠. 보통 선생님 봐봐. 야, 궁형을 당하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싶어요. 너무 치욕스러워가지고 보통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단, 예, 그런 걸로 선물해줘요. 그럼 그거 왜 선물해준 거예요? 발주. 그죠, 그죠. 목매고 자살하라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치고 가자. 그치. 진짜. 치욕 당하지 말라고. 놀림 당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마천이 자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대신에 책을 썼죠. 사마천이 남긴 책이 뭐예요? 아, 몇년수였죠? 이렇게 쓰죠. 예. 이 기록글 기구 앞에 사자가 무슨 뜻이에요? 이 사가 역사 사자인데 현재 쓰고 있어요. 이 한자 자체가 사기 사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는 역사는 곧 뭐다? 사기예요, 사기. 그 처음에 오리진, 그 뿌리를 만든 사람이 사마천이에요. 자기 몸은 안타깝게도 불구가 됐지만 그 치욕을 참고 이 역사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한자까지? 자, 사마천의 그쵸, 사기에 대한 기록, 사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할게요. 사마천의 사기는 본기, 쓰면서 보세요, 쓰면서. 본기, 세가, 네. 열전, 음, 서, 이총 거의 120건이요. 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20건이요. 그죠? 130번. 자, 본기는 누구의 기록일까요? 사기. 임금의 기록이에요. 본기는 누구의 기록이라고요? 임금의 기록이에요. 자, 본기는 12편이 있어요. 몇 본기? 12본기예요. 본기는 몇 본기라고요? 12본기. 세가는 누구에 대한 기록일까요? 신하라기보다는 자, 주나라 때부터 시작된 제도. 왕이 임명할 수 있는 최고 높은 신하. 제후에 대한 기록입니다. 몇 건이에요? 세가는 30권입니다. 근데 제후가 아닌데도 세가에 집어넣은 대표적인 인물이 공자가 세가에 올라가 있어요. 공자는 노나라의 정치가였고 제후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노나라에서도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살아생전에는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공자가 살아생전에는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쵸. 유명해진 정도가 아니죠. 신처럼 됐죠. 유교의 창시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자를 이 사마천은 파격적으로 어디에 올렸다? 세가에 올려요. 그리고 우리 저 최초로 농민반란 일으켰던 사람 진승과 오광 기억나죠? 그 진승도 공자가 제후의 반열에 올려놨어요.
자, 그렇게 이 사마천은 원칙을 정했지만 그 원칙대로 하지 않고 때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후로 생각되는 사람 혹은 임금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파격적으로 본기나 세가에 다루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열전에는 자, 임금이랑 제후보다 아랫사람들. 일반 인물에 대한 기록. 열전이 제일 권수가 많아요. 70권이에요. 근데 이 권은 지금의 권이랑 개념이 달라요. 요때 한 4권 정도가 지금의 한 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짧아요? 그죠? 이게 나무 죽간으로 되어 있는 거 한 무대기가 이제 책이라고 불렀는데, 권이라고 불렀는데, 자, 요거 아까 또 얘기했듯이 4권 정도가 지금의 한 책 정도예요. 자, 그리고 서는 경제, 문화,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마천의 의견을 담은 칼럼 같은 것들이. 자, 이게 8서가 있어요. 자, 표는 뭘까요? 표. 크로니컬. 너희 모든 걸 앗아가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 자기 아버지 성기를 싹둑 잘랐던. 이건 좀 많이 심한. 크로노스가 시간의 신이죠. 네. 그 크로노스에서 유래한 게 이제 그 크로니컬. 연대기를 뜻하거든요. 네. 자, 이 표는 연표를 뜻해요. 크로니컬. 네. 자, 표는 10표예요. 그렇게 해서 총 다 합치면 이거 몇 권이에요? 30. 130권이죠. 사기 몇 권? 이거 한 4 정도로 나누면은 32.5. 맞아요. 네, 그 정도 권수가 나와요. 한 32권, 33권 정도 분량이다. 하나 이거 문고 한 500에서 600페이지 32권에서 33권 분량이 사기다. 네. 그러면은 근데 요거 번역되어 있는 거 보면은 또 권수로 치면은 한 7권, 8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네. 자, 이 본기만 12본기만 한번 써볼게요. 자, 제일 먼저 오는 본기가 어떤 본기일까요? 찍어봐. 지금 오제 본기. 근데 왜 삼황 얘기는 안 썼을까요? 사마천이? 맞아요. 너무 저거는 신화로 봤기 때문에 이걸 역사로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제 붙었어요. 그러니까 오제 중에 제일 맨 먼저 나온 앞에 임금이 누구예요? 황하. 누를황. 우리 황제. 오제본기에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황제가 오제본기에서 제일 먼저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자, 오제본기 다음에 요임금이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선양했죠. 그 우임금이 세운 나라가 뭐예요? 사본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은나라죠. 상나라라고도 하죠. 은본기가 와요. 그 다음에 주본기가 오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올까요? 주나라 다음이 춘추전국시대죠. 이때 춘추전국시대 통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진시황제의 진본. 자, 근데 진나라 역사도 800년이 넘거든요. 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 누구예요? 진시. 아이고, 근데 그건 황폐 시황은 아닌. 시황제 봉기가 오죠. 진나라 임금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진시황제만 따로 빼가지고 시황제 봉기를 만들어놨어요. 시황봉기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중국이 막 혼란해지죠. 이때 초나라랑 한나라가 싸우잖아요. 이거 승자가 누구죠? 한이 이겼죠. 그러면은 유방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마천은 여기서도 파격적으로 변칙적인 서술을 해요. 한때 상우가 함양에 들어가가지고 그 함양을 불지른 다음에 다른 그 중국을 18개로 나눠가지고 제후들을 임명했죠.
그리고 자기는 서초패왕이 되고 18제후왕들을 임명했잖아요. 기억나요? 이때 황후가 황제 버금가는 권력을 가졌다 그래서 황후봉기를 따로 썼어요. 이게 근데 두고두고 유학자들한테 욕을 먹어요. 황후는 황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원래 본기에 올라가면 안 되는 인물인데 사마천이 누구를 본기에 실었다고요? 황후를 본기에 실은 거예요. 그 다음이 누굴까요? 당연히 누구예요? 이방 유방이죠. 근데 유방은 뭐라고 불러요? 고조. 고조라고 하죠. 고조 본기가 와요. 이것도 욕을 먹었습니다. 왜요? 자, 원래 공식적인 유방의 명칭은 태조죠, 태조. 한나라 건국자니까. 태조 고황제죠. 네, 이게 원래 공식적인 유방의 묘호면서 죽어서 바치는 시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짬뽕 시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욕을 먹었어요. 아니 뭐 윤먹기 윤슬 먹지 않는데? 자, 그리고 고조가 죽은 다음에 누가 황제가 됐어요? 누가 황제가 됐어요? 유태우. 마음 약한. 누가 황제가 됐어요? 예스 아니에요? 희재가 황제가 됐죠. 그러면 원래 희재 봉기가 나와야 되죠. 근데 사마천이 희재는 봉기를 안 만들었어요. 희재는 왜 안 만들었을까요? 지맘대로 하지. 어떤 역할을 못했어요. 여태부터 휘둘려가지고. 오히려 누가 황제 노릇을 했어요? 여태우가 황제 노릇을 했죠. 황제 엄마가. 그래서 여태우 봉기를 써요. 지맘대로인데. 이것도 유학자들한테 두고두고 욕을 먹어요. 이 욕을 윤슬로 왜 여자를 봉기에 올렸으며 그리고 황제가 아닌 태후를 봉기에 올렸느냐고 욕을 많이 먹죠. 자, 그 다음에 누구 봉기가 올까요? 누굴까요? 여태우가 죽고 나서 여태우 여씨 세력들이 무너지고 유씨. 그쵸? 윤씨 그거요. 유철? 문제 봉기가 와요. 아 문제다 유철이. 자, 근데 문제 봉기는 문제 앞에 뭘 붙이냐면 효를 붙여요. 맞아요. 효도였자. 자, 요때부터 한나라 무제 때 사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한나라 무제는 동중서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나라를 이제 유교식으로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충성이나 효도 개념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이 사마천의 이 서술에도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봉기 앞에는 문제가 아버지 고조한테 효도를 다한다는 의미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효가 들어가요. 그리고 효 문제 봉기.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죽은 다음 누가 황제가 됐어요? 바둑판 던져가지고 우왕 유비의 아들 죽인 사람. 경제가 황제가 됐죠? 역시 뭐가 들어갈까요? 앞에? 효가 들어가요. 사람을 죽였지만 아버지한테는 효도를 다했죠. 그리고 죽인 사람은 역적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잘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누구 봉기가 올까요? 무제 봉기가 와요. 근데 무제도 역시 앞에 효. 이 제는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효문 봉기, 효경 봉기, 효무 봉기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해서 봉기가 몇 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12권이죠, 12권? 네. 그 뒤에는 없어요. 뒤에는 이제 세가가 따라오죠. 네. 세가, 열전 이렇게 따라가는. 왜 없을까요? 그 이후 죽어서 사마천이 무제 때까지 살다 죽잖아요. 사마천이 요 시대 때까지 살다가 네. 효가 많이 살았죠. 네, 무제까지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요 뒤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네. 자, 여기서 봐봐요. 제일 중심이 되는 게 임금에 대한 기록, 본기, 인물에 대한 기록, 열전이에요. 자, 그래서 본기와 열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서술 스타일을 기 전체라고 불러요. 여기서 기는 뭐라고요? 본기. 본기. 전은 뭐라고요? 열전. 동양의 여러 역사책들, 여러 역사가들이 앞으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역사책들을 쓰는데 이 기전체를 베껴가지고 이 스타일대로 써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지금 사마천이 사기를 쓴 게 기원전 2세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러가지고 1145년. 이거 몇 세기예요, 이거는? 12세기. 12세기죠. 12세기면은 1400년이 지난 거죠. 1400년 후에
한반도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예. 자, 이 고려라는 나라의 역사학자 김부식이란 사람이 김부띠. 왕명을 받아가지고 역사책을 써요. 그 역사책이 지. 삼국지야? 아, 사기죠. 또 스페이 스타일이에요? 자, 김부식이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을 쓴단 말이에요. 이 삼국사기가 이 사마천 사기에 있는 한자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네, 그 삼국 저게 중국 삼국지예요, 한국 삼국지. 한국 삼국지죠. 자, 그리고 이 사기 봐봐. 삼국 사기에 제일 앞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가 뭘까요? 저 장군 신화는 삼국 사기에 안 실려있죠. 삼국 유사에 실려있죠. 하마천이 얘기했거든요. 삼국 사기 제일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신라 본기예요. 뭐지? 뭐가 나온다고? 본기. 신라 본기가 나와요. 그리고 신라 왕 중에서 제일 1대 왕이 누구예요? 아래서 나온 박혁거세 본기가 제일 먼저 실려 있어요. 자, 김부식은 어디 김씨? 경주 김씨예요. 멸망한 신라 왕족의 후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삼국사기가 의미하는 거 어디 계승의식? 신라 계승의식. 자, 그리고 삼국사기에 열전이 있어요. 자, 그 열전에서 제일 먼저 다룬 인물 삼국 통일을 이끌어냈던 말목잘은 김유신 열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자,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신라 본기 다음에 어느 본기가 나올까요? 고구려 본기. 네. 동명왕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본기가 나올까요? 백제 본기가 나와. 얘기해봐. 그러면은 광산김 씨는 어디예요? 광산김씨는 광주광역시를 근본으로 하는 김씨예요. 왕족이었나요? 홍영김씨는 저 경남 통영. 네. 왕족이었네, 저는. 광산김씨는 왕비를 배출한 적은 있어요. 네. 조선시대 때. 전주희 씨는 조선의 왕족. 이성계가 전주희 씨예요. 이게 따로 있고. 너무 뭔데? 광산김씨에서 광산은 광주광역시. 통영은 경상남도 통영. 전주희 씨가 많죠. 네. 그래서 이게 사마천의 사기의 기본적인 스타일이다. 자, 근데 보세요. 무제가 60년 동안 황제 노릇을 해요. 그러다가 죽어요. 무제가 죽고 이후에 저기 23페이지. 무제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뛰어난 황제들이 안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많은 황제들 중에서 이 선제 하나만 좀 탁월하고 나머지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너희 아빠 쪽 그 가족들이나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친척이라고 하죠. 자, 엄마 쪽 가족들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외가댁 식구들이라고 하죠. 외가 쪽 친척이라고 해서 줄여서 죽을 자를 뭐라고도 불러요? 외척이라고 불러요. 아빠 쪽 아빠 쪽 가족들을 친척이라고 하고 외가 쪽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외척이라고 불러요. 자, 무제가 죽은 다음에 이 뭐 유불능이라든지 유하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리고 무능력한 황제들이 즉위를 하면서 황제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황제 엄마 쪽 집안 사람들, 황제 할머니 쪽 집안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요. 네. 곽씨, 뭐 두씨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한동안 한나라가 이제 뭐랄까 점점 그 무제 때 잘 나갔던 그 세력을 유지를 못하고 점점 힘이 빠져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던 와중에 흉노가 다시 힘을 좀 키워요. 그래서 여전히 한나라는 흉노한테 매년 금, 은, 비단, 세패라고 하죠. 화봉공주를 보내게 되는데 자, 한나라 원제 때 또 화봉공주를 보내요. 근데 봐봐. 자, 이번에 화봉공주를 보내는데 화봉공주를 보통 어떻게 골라서 보냈을 것 같아요? 예쁜 사람? 제일 막내? 왕족? 진짜 황제 공주를 보낸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궁궐에 있는 궁녀 이런 사람들을 그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보낸다 그랬죠. 자, 근데 이 당시 때는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없죠. 근데 이 한나라 황제 원제가
여자를 좋아했어요. 남자니까. 자, 근데 여자를 만나는데 궁에 궁녀가 많죠. 예. 수천 수만 명이 있을 텐데 이 많은 궁녀들 중에서 예쁜 사람 만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얼굴이나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원제가? 화가들한테 궁에 있는 궁녀들의 얼굴 그림을 그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화가들이 궁녀들 그림을 그리는데, 자, 너희가 만약에 궁녀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너희가 궁녀인데 황제 눈에 들어서 황제한테 선택을 받으면 황제랑 잠자리를 가지게 되면 평생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서 잘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황제의 눈에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그러면은 궁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어려운 일을 계속 해야 돼요. 될 것 같아요. 화가한테 그러니까 제 그림이 좀 다르게 그려져. 그렇죠? 그래서 궁녀들이 당시에 어떻게든 황제한테 핑미 되려고 화가한테 뇌물을 바쳐요. 그 다음에 자기를 예쁘게 그려달라고 한다고. 유죄 보정의 빨 아니야? 자, 그래서 아무튼 궁녀들이 보통 앞다퉈서 뇌물을 바쳤는데 왕장이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얼굴은 장원영. 예뻐요. 자, 얼굴은 예쁜데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들한테 뇌물을 줬을까요? 못 줬을까요? 못 줘요. 뇌물을 못 줘요. 그러니까 화가가 뇌물 안 받은 여자 그림 예쁘게 그려줄 리가 없죠. 그래서 왕장은 미녀인데 추녀로 그려놨어요. 자, 한나라 원제가 이제 화봉공주를 하나 보내야 되겠는데, 야, 사진 가져와봐. 딱 보다가, 아, 진짜 못생긴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림에. 그래서 이 못생긴 여자, 야, 얘를 저 흉노에 보내자. 자, 그래서 얘를 보내기로 하고, 보내기로 한 날 아침에 한번 황제가 만난단 말이에요, 그 화봉공주를. 자, 만났는데 얼굴이 어때요? 미녀. 너무 예쁜 거예요. 미스 코리아.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보내면 안 되겠는데? 근데 흉노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일부러 바꿔. 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쁜 여자가 흉노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흉노로 건너가요. 자, 흉노 선우는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있었어요. 맨날 한나라에서 보낸다는 공주가 얼굴도 별로 못생기고, 자, 그리고 집안도 별로 좋지 않은 여자라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기대를 안 했는데, 자, 웬걸? 여자가 하나 왔는데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흉노 선우가 감동을 해가지고, 한나라와 무려 이 흉노가 6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그래요. 자, 이 여자가 중국의 4대 미인으로 알려져 있는 왕소군이에요. 자, 첫 번째 미인으로 알려져 있는 여자가 오나라 월나라랑 전쟁할 때 오나라 왕 부차를 방심시켰던 월나라 미인. 서시라는 여인이 첫 번째 미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역사에서 등장하는 여인이 화봉공주를 가서 전쟁을 멈춘 여인. 왕소분. 왕소군. 자, 세 번째 여인이 동탁과 여포 사이에서 둘을 이간질시킨 아. 초선이라는 여인이 있고요. 한나라 말기에. 그 그리고 마지막이 나라를 기울어뜨릴 정도로 아름다웠던 당나라 현종의 애인, 장난은 이 여자 마약 같은 여인이죠. 양귀비라는 여인이 있죠. 양귀비 그꽃 아편. 아니에요? 아편의 원료가 된 여인이죠. 꽃이죠. 양귀비고. 이 4대 미인. 자, 선제가 네, 얘기해봐. 제가 레몬 봤을 때 양귀비 초상화를 봤어요. 네, 실제 그림이었는데 네. 어깨가 엄청 좁더라고요. 그래도 얼굴은 그나마 좀 나았어요. 네. 이가 부어갔어? 어깨가 얼굴이 이만하면은 어깨가 한 이 정도. 자, 근데 아까도 이 얘기했듯이 정도야. 계속 문우력 한 왕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외척들이 권력을 잡고 그 외척 중에서 왕씨 집안이 이제 힘이 특히 셌는데 그 중에서 왕망이라는 인물이 간사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자, 그 평제라는 황제로부터 이제 평제랑 가까워진 다음에 평제한테 독이 든 술을 먹여요. 짐독이 든 술을 먹이는데
이 술을 먹고 14살의 평제가 죽고, 자, 결국은 술에 먹어. 이 왕망이 아무 능력도 힘도 없었던 저 선제의 먼 후손이었던 정왕궁 유영으로부터 황제 자리를 물려받아요. 형식은 유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줬던 어떤 방식? 선양이란 형태를 이제 이어서 황제가 된다. 그렇게 해서 왕망이 한 나라를 잠시 동안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새롭다는 의미의 무슨 나라? 신이란 나라가 만들어져. 신나라. 왕망이 세운 나라 이름 뭐라고요? 저게 언제 때예요? 이게 기원 후 8년부터 23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 갔어요, 나라가? 15년? 15년 갔죠? 삼국지 200년 전 얘기.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 나라가 잠시 동안 멸망한다. 자, 그리고 신나라가 왕망에 의해서 세워지겠다. 여기까지 할게요.